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비상조치 매뉴얼, 비상조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조치 대응 매뉴얼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각 현장마다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 놓고 그 매뉴얼 따라 한 번씩 읽어보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적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지만 뭐 비상조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겠죠. 그러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 소장님 혼자. 그래서 다른 직원들,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현장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연락처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 우리 외주업체 있죠? 외주업체들도 최소 1명 또는 2명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각 상황별로.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대피 또는 사람이 추가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상 매뉴얼 따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고하고 재발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위기 대응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 어, 조금만 뭐 불났으면 우리가 끄면 되겠지만 이 소방차가 올 경우에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차가 올 경우에 불이라면은 심각한 거 있죠. 우리 직원이 건물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빨리 사람을 다 대피시키면 돼. 방송을 해서. 물론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비상방송을 해서 사람을 다 대피시켜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각 층의 전기를 다 내려버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1, 2, 3층, 3개 층 정도는 전기를 다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강기. 5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4층, 3층, 2층, 1층은 물바다가 되겁니다. 승강기를 최옥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최옥상으로 올리고 소장님은 옥상으로 대피하면 되니까요. 승강기가 물이 침수되면 몇 층만에 나와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피시키고 사람이 다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각 층에 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층 같은 경우에 뭐 화재가 5층이 났어요. 6층, 5층, 4층, 3층의 전기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를 최상층에 올리고 소장용 대피하는 거죠. 옥상으로 대피하면 되니까요. 그게 이제 화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어요. 근데 물바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물바다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빨리 와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방차가 올 정도면 소방업체가 와야 되겠죠. 소방업체가 와서 같이 사건을 찾아보고 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대책이 뭔지 이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는 그렇고요. 다음 정전. 정전도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요. 일단 정진 내가 되든지 제가 있을 때 정진 났든지 누가 옆에 있을 때 정진 났는지 상관없이 정진 났다 그러면 일단 전기안전관리자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요. 빨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 건물을 봐요. 그 건물에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 옆에는 건물에 전기가 안 왔네. 그러면 조금 안심하면 됩니다. 왜? 내 건물만 우리 건물만 전기가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면 되는데, 옆에 건물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건물만 전기가 안 들어와. 그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한전에도 전화를 하는 거야. 한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우리 건물 전기가 안 되냐 봐주십시오. 그럼 한전 옵니다. 왜? 전기 공급해 주잖아요? 전기 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또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전에 패드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패드 스위치 안에 휴지가 있겠죠. 그 한전에서 와서 점검하면 돼. 이거 먼저. 이게 전기 들어오는데요? 그럼 한전에 가죠. 그러면 변압기실에 보면은 변압기실 앞선에 송골선 이런 변압기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변압기 위에 컷아웃 스위치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휴지 파워 휴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MOF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AS 자동 구분 계피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터졌다, 뭐 컷아웃 스위치 이건 금방 가겠죠. 이런 게 많이 터졌다. 그러면 이 전기 안전관리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평일날 터지면 한뭐 대여섯 시면 이게 다 고칩니다. 뭐 대여섯 시면 건물 전기는 안 들어오겠죠. 비상까지 발전기 돌아가지만 뭐 상상을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거는 인력으로 인재가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변전실에 수변전실에 어떤 목록이 다 있어. 뭐 전기업체가 다 당연히 있겠죠. 그 전기업체가 이거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면 되고요. 전기도 그렇게 하면 되고 물론 이거 이제 피해가 심각하겠죠. 몇 시간 동안 전기 뭐 하루 이상 전기 못 쓸, 하루 정도는 전기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비상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강기 멈춤. 승강기 멈춤. 그래서 승강기 어제 멈췄다가 그 다음에는 승강기 멈춤. 승강기 멈춤이 연락이 왔어요. 승강기 멈춤 1번 사람이 갇혀 있는 경우겠죠. 안 갇혀있으면 전화가 안 오겠죠. 1번 갇혀 있으면 첫 번째 몇 층에 있는지 몇 톡인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정을 시키고 이 승강기 전원을 메인 전원을 껐다 켜보세요. 그러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반 이상은 돼요. 자동으로 리셋도 돼요. 그리고 만약 됐다 그러면 승강기를 꺼놓고 안내문을 붙이고 한 개인 경우죠. 보통 두 개 있으니까요. 한 개를 안내문을 붙이고 승강기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이 갇혔어요. 사람이 갇혔다 그러면 몇 층인가 물어보고 해당 층에 올라가서 문을 여는 걸 배워야 돼요. 승강기 문 여는 거. 그래서 꼭 두 분이 가서 또 승강기 문 열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승강기 딱 그 층에 멈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 가서 한 분은 문을 열고 한 분은 그 문 여는 사람 잡고 다시 추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훈련한 다음에 문 연 다음에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강기를 다시 리셋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또 우리 업체가 와서 왜 그런지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 안 내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수조 넘침입니다. 저수조가 뭐죠? 물탱크죠. 물탱크가 넘쳐요. 왜? 어떤 이유에서? 이 밸브를 볼탑 밸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장치를 정수위 밸브라고 해요. 정수위 밸브인데 전자적 밸브죠. 얘가 부러져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 정수위 밸브가 고장이 나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넘치면 어쩌겠습니까? 물이 넘치면 집수정에 물이 차요. 그런데 그 물 넘칠 때 꼭 집수정에 집수정도 고장 나 있어. 힘든 거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또는 집수정이 자체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저수조 넘침과 집수조 이상은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기계실에 물이 꽉 차는 거죠. 이런 경우. 근데 물이 많이 찼다. 그러면 한전에 전해서 전기를 내야 돼요. 전기실에서 물 들어가 감전되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수조, 집수정에 물이 넘쳤다. 그러면 이게 양수기 있죠? 엔진 펌프, 엔진 양수기. 꼭 미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치를 해서 이걸로도 물도 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 정도는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수정 넘쳤어. 그러면 집수정이 오버 되겠죠? 그럼 집수정이 펌프가 또 고장났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수기로 물을 빼는 작업을 한다. 미리 이거를 빼고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기계실 치료 이렇게 됩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침수
조금 전에 말했던 저수조, 집수전 고장으로 기계에서 침수됐어요. 그러면 전화를 다 해. 지수한 영역만 해서 전화를 다 해. 누구 와. 그래서 전기가 문제 있다. 그럼 한전에서 이거 전기를 내려버려. 전기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푸고 물이 너무 많이 찼어요. 그러면 소방차에 요청해야 돼요. 소방차 와서 물 좀 빼주십시오. 근데 뭐 어떤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소방차에서 물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인 배관 누수 동파죠, 동파. 그래서 동파가 중요한데 동파는 소방 시설에서 잘 있나요? 소방 시설에서. 그래서 꼭 소방업체한테 동파날 부분과 겨울철에 동파를 어떤 걸 주어야 되는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파날 부위를 알려주라. 동파 어디 나겠니? 그래서 우리 소방인은 동파날 부위에 물을 빼든지 열선을 갚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파도 마찬가지예요. 동파도 물이 샜다. 그 몇 층에 물이 샜다. 전기 단전하고 승강기 위치를 올려야겠죠? 8층으로 5층에서 물이 엄청 샜다. 그러면 5층, 4층, 3층 전기를 내리고 승강기를 8층으로 올리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대 뉴스 이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저기 가마뼈이 터져서 또 물이 새요. 같은 방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4층에서 터져서 물이 샜다. 그럼 물 많이 샙니다. 이것도 보기보다. 그러면 승강기를 새 상층으로 보내고 4층, 3층, 2층을 전기를 내린다. 우리 소장님들 각 층의 수도, 전기, 메인 배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각 층의 수도, 메인 배부를 꼭 잠그셔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스터 펌프 공장. 부스터 펌프가 뭐죠? 이런 물탱크에서 세대로 올라가는 펌프. 부스터 펌프잖아. 근데 이 부스터 펌프가 가끔 고장이 나요. 그래서 부스터 펌프는 꼭 2명 이상의 업체를 전화번호 저장해 놓는다. 부스터 펌프 안 되면 상가에 물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내 방송 먼저 합니다. 부스터 펌프 고장으로 한 2-3시간 걸리겠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스터 펌프가 안 들어갈 때는 부스터 펌프를 끄고 물탱크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른데 또 배관이 물이 새는지 물이 좀 올라가는데 중간에 터져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에 보시고 또 압력 게이지가 이상하지 않는지 그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설비 업체를 꼭 불러야 됩니다. 2개 이상 업체를 미리 소비해 놓고 있어야겠죠.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자 보십시오. 물이 안 나오면 저수지에 물이 차지 않겠죠? 없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에 물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럼 푸스타 고장, 에어 차서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물이 안 나오면, 저수 탱크에 확인해요. 물이 안 나와. 이상해. 우리 여기 보시면 이런 밸브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밸브도 한번 보는 거죠. 볼탑 밸브, 그 다음에 정수리 밸브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안 나와. 근데 안 나와. 뭔가 이상해. 그럼 상수 사업소에 전화합니다. 물차 갖고 오라고 빨리. 그럼 물차 갖고 옵니다. 물차 갖고 와서 우리 정수에 물 끼고 채워주고 자기네들도 검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졸라펌프 이상. 졸라펌프 제가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수 통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배수도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또 물바다가 되고 오수바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펌프 업체와 같은 펌프니까 한 번씩 봐달라고 해서 미리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다음 집중호우. 옥상부터 볼게요. 집중호우일 때 옥상에 있는 배수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배수구가 물이 흐르면 이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돌출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돌출형 배수구로. 그리고 배수구가 너무 구조상 배수구가 몇 개 없어요. 옥상은 큰데 집중호우는 물이 엄청나거든요.
아예 그냥 벽을 뚫고서 코어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집중호우 오면은 물이 넘쳐서 또 승강이나 다른 또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진입로. 이 진입로가 뚜껑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뚜껑이 없으면 이게 물이 엄청 생겨요. 또 뭐가 문제냐? 물이 엄청 생기면 이 물이 이렇게 집수성으로 흘러갑니다. 어디가 보나? 집수성으로. 그런데 집수성이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지대가 낮으면 물이 밖에서 우리 뭐 어디 뭐 침수됐다, 물이 잠겼다, 물받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동네라면은 꼭 차수막을 설치해서 물이 도로의 물이 나 쪽으로 우리 건물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미리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모래 주문에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래 주문에도 모래 주문 해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할 때 되면 지하 주차장에 다 빼야죠. 차 다 빼라. 그러고 전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하수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배관에서 나가면서 매놀로 연결되는데 그 매놀이 C 하수도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매놀 배관과 우리 메인 배관과 메인 출수 배관과 C 매놀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메인 배관이 막히는 거죠. 출수 배관이. 자주 막히기 때문에 그 막히는 것이 뚫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된다. 그게 막히면 하수구 연결해서 1층 하수도 양변기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업체를 뚫을 업체를 미리 알아놓고 메인 배관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 그래 생각하고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진은 뭐 우리 국가 행동에 따라 움직이되고요. 강풍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근데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24시간 우리 뭐죠? 불침번 근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좀 날아가는 거 좀 미리 좀 정리해 놓고 그냥 간판 같은 거, 특히 간판 같은 거 많이 날아가요. 간판 같은 거 안 날아가지. 간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에 가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안 날아가게끔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시 대응 매뉴얼.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맞게끔 각 상황별로 이렇게 매뉴얼 전기 나갔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해 놓고 미리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